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컨텐츠 1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카페에 들어가서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요. 안 올렸구나. 잠깐만요. 어, 음, 왜 이래. 자, CSS 스타일 작성 순서라고 해서 제가 그림 하나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이것대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을 쭉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8번까지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차피 얘네들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기로 했었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는 내용들 쓰고 복사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세그먼트 타이틀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하나 넣을 건데, 자, 로렘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더미 텍스트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서 그냥 앞에 거만 쓸 거예요.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소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암시를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다는 자, 폰트 썸을 통해서 아이콘을 찾아서 넣도록 할 겁니다. 폰트 썸 찾아가서 페이스북.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 태그 한번 클릭하면 복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또 다른 거 또 하나, 자, 트위터가 됐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됐던 들어가서 찾아서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서 또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티클이 4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티클을 자,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아티클이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렇죠.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은 자, 아티클의 시작과 끝 어딘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티클 시작이고 끝은 여기죠. 그러면 시작과 끝 복사를 하셨으면 이거 지우고 에 있던 위치에다가 세 번을 붙여 놓으시면은 되겠죠. 이거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자, 아티클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하시고 붙여 넣을 거니까 이미 있는 건 지우고 그대로 세 번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자, 문서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헤더랑 부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쓴 대로 자, 전부 다 div를 썼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죠. 예, 예, 빨리 빨리. 지금 찍어야지. 지각 아니네. 안 찍었어요? 응? 4소시 한 번 더 찍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집에 빨리 가셨네? 대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지 되는 거는, 자, 폰트썸 아이콘 붙여 넣었으면 애가 보이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링크 해서 여기서 all.css라고 하는 거를 링크를 반드시 걸어야지 이걸 통해서 자, 아이콘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문서 구조를 만드는 거는 자, 뭘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CSS 강의 교재 문서 구조 만들기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자, 여기에서 요만큼 지금 만들고 있던 거거든요. 이거. 자, 이거 빨간 거 제일 큰 거 얘는 뭐겠어요? 가장 크게 둘러싼 컨텐츠. 자, 여기 빨간색 태그는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빨간색 안에 자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헤더 하나, 섹션 하나. 두 개 있는 거 맞죠? 이거를 그려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티클 하나만 좀 더 뜯어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자,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문서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는 대부분 문서 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서 구조를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얘를 외우기라도 하셔야지 될 거예요. 왜 그러면 계속 이 문서 구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외우신 것보다 이해를 하신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따라서 치시는 거는 힘드실 거예요. 그 웹폰츠라고는 폴더가 없네요. 여기 프로젝트 등록이 돼야죠. 예. 자, 다 되셨죠? 아티클 복사해서 붙여넣기.
응?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선택자 요소 정리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거 꺽쇠 이거 무슨 선택자라고 부르죠?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 선택자에 관련된 거 하이어라키 셀렉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정리해 놨어요. 아, 이거 수업 안 했죠? 예.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 하나뿐이거든요. 요거 하나뿐이고 후손 선택자도 있고요. 동의 선택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형제 선택자 중에서 동생들을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자 우리가 이제 알아가셔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문서 하나만 더 새로 열겠습니다. 자, 새 문서 열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자, 베이직 셀렉터라고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데이 08-1 언더바. 자, 저건 우리가 계층 선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 라키 셀렉터 .html 쓰시고 저장 설문서 만들어서 붙여넣기. 자, 그래서 얘를요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 얘네들을 계층 선택자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계층 선택자. 자, 그러니까 즉 우리는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문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얘네들의 족보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부모와 자식이 누구가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질 수가 있으면요. 계층 선택자는 거의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제일 크게 들어가 있는 태그가 HTML 태그인 거죠. 제일 크게 둘러쌌으니까. 자, 그러면은 HTML의 자식은 누구가 있죠? HTML의 자식. 헤드 태그와 누구예요? 또? 있죠. 두 개 있죠. 헤드랑 바디는 HTML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자식인지 알겠어요? 응? 알겠어요? 이게 그 둘러싼 거, 안에 바로 들어간 거를 자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헤드의 부모겠죠. 얘는 바디의 부모겠죠. 그러면은 바디의 자식 있나요? 그렇죠. H1이죠. 그러면은 HTML과 H1 태그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응? H1은 HTML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타이틀은 HTML을 뭐라고 부를까요? 응? 아는 거죠? 예. 알고 있는 거죠?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이 이제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버리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딱 갔을 때 이걸 몰랐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해드려요.
그럼 그냥 모르는 채로 수업을 여기 그냥 앉아 있는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그쵸? 예를 들어 수업이 막 진행이 됐는데 뜬금없이 저 H1 태그가 뭐죠? 하고 물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또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뭐 잘 모르시는지만 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은 돼요. 그래서 눈빛으로만 지금 뭐 대답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눈빛으로 나 알아요. 사인만 좀 주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HTML은 헤드의 부모고 헤드는 메타 태그와 타이틀의 부모고, 그쵸?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계층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계층. 자, 그러면은 HTML은 H1을 손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얘가 또 만약에 자식이 있고 그런 형태가 된다면요.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렇게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자손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거 이하서부터는 우리가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자를 쓸 건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 자손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내가 자손이라고 느낄까요? 여길까요? 내 손자서부터 자손일까요? 아니죠. 누구서부터예요? 내 자식서부터 나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8, 90이 돼가지고 자녀들 엄청 낳았는데, 어휴, 내 자손들을 그래 놓고 내 자식들은 자손이라고 취급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도 선택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둘이 HTML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HTML은 자식을 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저도 형제가 둘이라면은 쌍둥이째라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형, 동생, 언니, 동생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헤드와 바디 둘 중에 누가 더 형이나 언니일까요? 헤드? 왜일까요? 음, 자, 이게 태어난 순서예요. 먼저 태어났고 얘는 일곱 번째 나중에 태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게 더 형이고 나중에 태어난 게 동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선택자에서 쓸 건데 CSS는 그래요. 선택자를 내가 잘 다루고 잘 쓰면요. 정말 화려한 문서 구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자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층 선택자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요. 자, FST 넣고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LEG라고 넣으면요. 얘는 필드셋의 자식으로 레전드까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걸 쓴 게 그대로 선택자예요. 그게. 자,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우리는 자식,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자식, 계층, 선택자. 그래서 정리해 놓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문서 구조를 이해를 하시도록 이렇게 바디 태그를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식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요소가 다른 요소를 겹사고 있으면, 여기서 봤더니, 여기 OL 태그하고 LI 태그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은 LI 태그를 OL 태그 이렇게 겹싸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다른 색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겹싸고 있으면 얘를 부모라고 부르고 겹쌓여진 거를 자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하냐? 자, 만약에 나는 li 태그만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선 li 태그가 몇 개예요? 4개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li 태그 쓰면은 네 개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ol의 자식 li라고 그러면은 누구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선택이 되는 거겠죠. 얘 부모는 누구예요? ul이죠. 그러니까는 같은 li인데 얘는 ul의 자식이고 얘는 ol의 자식이고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저걸 씁니다. 만약에 이 선택자가 없다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CSS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선택자가 있기 때문에 CSS 작성이 그나마 좀 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설명 받지만 한 번 더 쓸 거는요. 자, 어느 특정 요소가 또는 임의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겹사고 있으면 이를 우리는 부모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겹쌓여져 있으면 자, 자식 요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반대로 자,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에게 겹쌓여져 있으면 이를 또한 자식 요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우리는 부모 요소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식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SS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자식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자식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 자식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얘를 H1 태그를 쓸 거예요. H1. 그래서 얘가 자식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글씨가 H1 태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거 글씨 텍스트 위치를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CSS 문서를 만들어서 링크를 할게요. 위에다가 새 문서 만드시고 저장. 자, CSS이기 때문에 CSS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데이 08-1 언더바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 스타일 .css 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이 파일명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문서에다가 무언가를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얘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죠. 적용이 되게끔 하려면은 이 문서랑 얘랑 서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얘를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CSS 폴더 안에서 day08- 스타일 문서를 연결하세요 해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가 있게끔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선택을 할 거는요. H1 태그 한번 선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에서 H1 태그가 몇 개가 있죠? 자, 이 문서 통틀어서 H1 태그 몇 개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거겠죠. 선택됐는지 안 되는지 여기다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글씨 색깔만 컬러를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신 색깔 아무거나 주시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가 확인이 될 겁니다. 혹시 글씨 색깔 안 바뀌신 분 계세요? 연결을 하셨죠? 저장하셨나요? 네. 안 하신 것 같은데? 새로 고침. 자, 다 바뀌셨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글씨가 두 번 바뀌었으니까 이 문서에서는 H1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 있는 게 글씨가 너무 커요. 얘만 글씨 크기 좀 줄이고 싶은데 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자식선 선택자를 안 배웠으면은 얘만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지금 현재 아이디도 없고 클래스도 없고 그쵸? 오로지 우리가 기본 선택자만 이용해서 선택한다면은 태그 선택자 하나뿐 그쵸? 없어요. 자, 근데 자식 선택자를 알면요. 여기다가 우리가 클래스나 그런 걸 쓰지 않아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H1의 부모가 누구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부모가 누구예요? 레전드죠. 그렇죠. 그래서 레전드 쓰시고 레전드에 이렇게 놓으면은 자식을 가리키는 자식. 자, 우리는 자식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드셋의 자식이 지금 적어도 레전드랑 피테이그 두 개가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이름을 구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전드에 H1 태그 이렇게 쓰시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는 레전드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1을 선택이 된 건데 레전드의 자식으로 있는 H1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레전드의 자식은 요거 하나뿐이죠. 자, 얘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형제분이 한 분 계셔요. 좀 이렇게 먼 분인데 고향에 내려가시면은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름이 남자분이신데 문성희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구분을 할 때 뭐라고 구분하고 그러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 네가 정진이 자식이냐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전라도니까. 예. 그쵸. 부모의 이름으로 요소를 구분을 하듯이 이것도 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똑같은 H1인데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얘는 좀 줄여볼게요. 자, 저기 나온 건 저건 아마도 한 36픽셀 정도 보일 거거든요. 얘를 24픽셀이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자, 둘 중에 누구만 크기가 작아져요? 레전드의 자식 H1 태그만.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글씨 크기 작아지죠. 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실 때도 글씨가 작아지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를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데 흔히 자식 선택자는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H3 태그나 쓸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앞에 부모 요소가 나오고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흔히 영어로 페어런트라고 하죠. 페어런트
그러니까 즉 요거는 부모 요소가 선택이 되고 그 뒤에 자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꺽쇠를 쓰면은 얘는 태그에서 만들어지는 꺽쇠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자 그래서 HTML에서 이거를 그릴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특수 문자 쓸 거예요. Shift 7번 누르시면은 앰퍼샌드라고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전에 봤던 그거는 수학 기호에서 무엇보다 작다, 크다라고 해서 쟤를 greater than 이라고 합니다. GT.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뒤에 자식, child, 자식 요소가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자, 요렇게 표기가 될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자식 계층 선택자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얘가 자식 선택을 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만약에 자, 요소 이름이 하나 더 감싸진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H1 우리가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냐면요. 자, 할아버지서부터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드 셋 자식 레전드 자식 H1 이렇게 선택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필드셋의 자식 레전드 태그들 중에서 또 레전드의 자식 H1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필드셋의 자식이 레전드만 있는 게 아니고 P 태그도 있고 H3도 있고 다양하죠. 그럼 필드셋의 자식 레전드의 또 자식 H1. 자, 이건 좀 더, 자,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는 나는 글씨를 더 작게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18픽셀 쓰시면 더 작아지기는 할 겁니다. 그럼 더 작아지겠죠? 아까보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아까 우리가 레전드의 자식 H1보다 한 단계 위에다 한번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방금 전에는 24로 썼다가 18픽셀을 썼더니 글씨가 24에서 18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18에서 글씨가 24로 바뀌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시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자, 이런 거를 보고 자, 선택자의 우선순위라고 부르거든요. 자, 똑같은 H1을 하나, 둘, 세 번 선택을 했어요. 맞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가장 자세하게 선택이 된 거죠? 자, 여기에도 H1 선택을 해놨고, 맞죠? 그리고 여기도 선택을 해놨고, 여기도 선택을 해놨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줄에 각각 H1을 선택을 했는데,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자세한 거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가장 자세하게 써놓은 거죠. 자, 저게 우선순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큰 선택자로 무언가 값을 써 놓으면요. 다른 거에서 변경을 못 해요. 그러면 즉, 자, 폰트 사이즈가 H1한테 여러 개가 저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나는 무엇을 적용을 할 거냐. 그러면 가장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자를 작성을 하실 때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여기다가 필드셋 쓸 거니까 FST 자식 레전드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h1 썼던 한 번 더 써볼까요? h1 태그를. 자, 보기 힘들면은 이렇게 줄 바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h1. 자, 이번에는 후손 혹은 자손이라고도 부르죠. 자, 레전드 태그 아래에다가 p 태그를 쓰셔야겠죠? 위에 거랑 규칙을 같게 하시려면요. 자, 후손 선택자는 뭐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소가 다른 요소를 포함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림을 보면요. li 태그는요. 얘네는 뭐가 됐든 바디 태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디 태그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간 거는 겹사이던 뭘 했던 간에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포함이 된 거를 후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 그래서 H1이던 P던 H2던 OL이던 LI던 이건 전부 다 바디 요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후손 선택자는 정말 말 그대로 후손 요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 설명을 쓸게요. 자, 임의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포함했을 때 걔를 우리가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의의 요소가 자, 부모, 자식 상관없이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후손 요소라고 합니다. 포함하고 있다면 포함된 좀 더 명확하게 쓸게요. 포함된 요소를 우리는 후손 요소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요. 얘를 우리는 조상 요소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H1의 조상 요소는요, 레전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위로 필드셋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필드셋의 부모가 바디죠. 바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HTML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진정한 조상은 누구예요? HTML이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탑이라고 부릅니다. 탑. 자, 그래서 얘를요,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H3 태그 써주시고요. 자, 앞에 조상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 건데요. 저 조상 철자가 앵시어스인가? 조상 찾아줄게요. 어학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자, 손조 조상을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이게 손조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자, 얘는 한 칸 띄어가지고 선택자 기호를 넣어요. 공백 형태로.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자식 형태로 넣을 거거든요.
자식은 영어로 봤더니 디센던트 여기다 쓸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이 특이점은 뭐예요? 공백 문자로 애를 이렇게 띄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SS에서 선택자 작성하실 때 띄어쓰기 함부로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후손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자에서는 띄어쓰기를 내가 정확하게 언제 넣어야지 되는지 알지 못하면은 띄어쓰기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BR. 자, 후손 선택자는요. 자, 공백 문자로 선택자를 표기하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즉 아무 때나 띄어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만만한 H1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죠. 자, 바디에 후손 H1 하면은 자, 몇 개의 H1이 선택이 되죠? 한번 문서에서 한번 세보세요. 몇 개예요? 3개죠? 자, 그렇지 만약에 자, 필드셋에 후손 H1 하면은 몇 개가 선택이 돼요? 자, 구분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자, 우리가 한번 다른 걸 한번 표기할 수가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넣어서 여기다가 FC0을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디에 후손으로 H1 태그가 3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3개 전부 다 배경 색깔이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주황색으로 배경이 이렇게 칠해질 거다 하는 겁니다. 3개가 다. 그쵸? 자, 그런데 필드셋의 자식 H1은요, 여기다가 컬러, 글자 색깔을, 자, 다른 색깔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그냥 뭐, 이거, 검정색이거든요? 자, 검정색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은, 자, 검정색으로 얘네만 또 바뀌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후손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형제 선택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